절대 전략 세워볼까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월요일과 같습니다. 불안할 때는 반도체, 뜨거울 때는 배터리, 갇힐 때는 언택트 바이오. 이렇게 말씀 좀 드렸죠? 그러면 지금은 갇혀 있으니까 언택트 바이오인가요? 얘기 좀 더 이어주세요.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8월 말에서 9월 달 초에 지수 반등 구간 3,200 넘어가는 자리에서 지수는 이제 추세 전환이 아니라 이제 중심 기준으로 박스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제시해 드린 게 3,150입니다. 이 9월 초하고 이제 8월 말에 말씀 좀 드리고 나서 지금 한 2주 정도 지나간 거잖아요. 그게 3,150에서 딱 중심으로 움직인다라는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위쪽은 3,215고 아래쪽은 3,100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렸던 3,150이 정확하게 중심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 고점과 고점, 그 다음에 저점과 저점, 이 밴드가 점점 갖춰진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시장은 변곡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3,150을 중심으로 한 이 중심 밴드가 조만간 좀 바뀔 수 있겠구나. 먼저 일단 이거를 먼저 회원님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먼저 인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안전한 게 뭐냐, 그죠? 아니면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접근을 하면 당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수익만 쫓게 되거나 무조건 돈 벌 수 있는 당장의 결과만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슈를 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슈를 쫓게 되면 전 당한다. 안전하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이게 뭐가 있을까? 이러면 당한다. 그런 마인드나 그런 사고방식이 있으면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경계의 말씀을 저는 계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거 다 지우고 이슈 쫓지 말고 하루아래 등락 보면 또 당하니까 또 당한다. 그러면 계좌가 또 까인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이슈를 또 주면 또 당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다. 저는 심플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풍부한 유동장세가 아니라 뭐 대출 옥죄고 있고, 그 다음에 CFD 같은 경우도 정부 쪽에서 건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 옥죄잖아요. 그러니까 낙폭주들이나 이런 것들은 투매 기준가에서만 딱 공략하는 거예요. 여기서 욕심내면 계좌 까인다. 계좌 까인다. 당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은 CM하고 mRNA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유지를 하셔야 된다. 요게 이제 9월 말이나 이제 내년도 1월 달까지는 뭐 폐암 학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 쪽에서 온갖 이 중요한 학회들이 발표가 있는데, 거기 참여하는 업체들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각자 연구했던 파이프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발표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mRNA 백신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결합되는 형태로 좀 시너지 보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뭐 예를 들면은 mRNA 관련돼서 뭐 산오페 같은 경우는 지금 암 예방, 암 백신 쪽으로도 효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NK맥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세포 치료제와 관련된, NK 세포 치료제와 관련된 이 완전 간에 이런 것들이 지금 화두가 막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거리가 풍성해진 거야. 이 mRNA와 그 다음에 세포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이오제약 관련되어서 CM하고 위탁 생산 이쪽하고 mRNA 플랫폼 쪽을 계속 어떤 시장의 화두로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 그리고 이슈를 쫓지 말고 가격을 보셔라. 유동장세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불안해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뭐 등락이 어떻게 나와서 이게 되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믿고 투자할 만할 것 같아요. 큰 수익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어요. 그럼 반도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했죠? 가격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75,000원대에서만 하는 겁니다. 편안하잖아요. 삼성전자와 관련된 반도체와 관련된 악의적인 모델 그냥 간단한 거예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냥 106,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106,000원이 그냥 매수인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대신 큰 욕심은 내면 안 돼요. 반도체 가격 재협상이 이루어진 10월 달까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만한 녀석들 가운데서 할 만한 게, 유진테크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었죠. 뭐, IT 반도체에 대한 등락도 많이 났지만,
제가 말씀드린 자리는 43,300원입니다. 이 가격에 사면 47,200원은 기본 회복될 거다. 그죠? 그래서 불안하면 이슈를 쫓지 말고 북미 매출이 처음 발생되는 거니까 없던 매출이 잡히는 거니까 그죠? 그걸 본질적인 걸 봐라. 그러면 사면 되는 거죠. 43,000원. 그래서 얘는 그냥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월렉스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한테 함께 말씀드렸던 주식인데 얘는 22,300원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22,300원, 23,300원. 이 자리가 매수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큰 대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좀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면은 반도체는 이런 식으로 가격이 왔었을 때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도 그렇고 화학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LG화학 제가 69만 원대 첫 반등 나온 다음에 그때가 막 그 80만 원 무너지고 분위기 되게 안 좋았던 구간에 69만 원대 제가 급반등 나와야 된다는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이거 홈런 아니다. 75만 원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항상 이야기해드렸던 것 같은데 안 타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 전저점 다시 확인하러 온다. 왜냐하면 추세 전환이 아니니까. 추세 전환이 되려면 IPO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럼 이 전저점을 테스트하러 왔는데 이걸 만약에 깨게 되면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동성 장세 구간이 아니니까 64만 원. 이 전략이 지금 거의 한 달째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겁니다. 저 자리가 왔을 때만 하는 거니까. 그리고 게임주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게 NC소프트잖아요. NC소프트는 그때 막 폭락 나왔을 때부터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매매 기다리자. 70만 원대 막 이 자리에서 저점 잡을 하지 말고. 그래서 62만 원대, 63만 원대 이야기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58만 5천 원까지 떨어졌는데 이건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저점이라는 건 우리가 맞출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뭐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그래? 난 매수. 62만 원대에서 63만 원은 리니2M 나오기 전 자리니까 판단하지 않습니까? 다만 비중에 대한 부분만 고려하면서 가면 되겠죠. 승부를 볼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언택트 관련돼서 카카오 12만 천 원 기억하실 겁니다. 12만 천 원. 그러니까 14만 원 막 이 자리 붕괴됐던 시점 그 당시가 아마 3% 조정 나오는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이버와 같이 이 자리에서. 그래서 전저점 요게 추세 붕괴되면 첫 번째 반등 나오는 자리는 12만 6천 원 자리에서 13만 원 자리다. 그죠? 저기가 카카오뱅크 상장하기 전에 밸류라. 저기서 첫 번째 브레이크는 걸릴 건데 이거 제가 약할 거라는 말씀 분명히 드렸었죠. 그리고 살려면 12만 천 원이 깨지는 자리에서 악의적인 레포트가 나오든 금감이 뭐 규제가 갈려 그래? 너는 매도? 나는 그냥 매수.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슈를 쫓으면 아무런 결정을 못 해요. 또 사야 될 것 같고 또 팔아야 될 것 같고 이슈를 보면 당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들한테 당해요. 휘둘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딱 기준을 잡아야 돼요. 12만 천 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자리가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리 왔었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역시 홈런 아닙니다. 14만 원짜리 이 자리 못 넘어가게 되면 기술적 급반등 나올 수 있겠죠. 다시 전저점 깨게 되면 또 열어놔야 돼요. 그러면 2차 공략도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거 항상 경계하면서 가야 됩니다. 추세가 무너지는 주식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리고 LG화학이 조정이 나오면 이제 삼성 SDI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 가운데서 에코프로 BM이나 LNF나 첨부나 이런 화려한 시세가 터졌지만 사실 대형주들은 좀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 SDI가 단기 추세는 좀 약간 훼손을 했는데 직전 저점 좀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 사업 내용은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 가격입니다. 작년도 3월달 18만 원대에서 82만 원까지 달리고 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달려왔단 말이에요. 원래대로 따지게 된다면 올해 1월 달부터 여기서의 조정 한 번 정도 털고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이 지금 갔으니까 그죠? 뭐 북미 쪽 관련 좋은 재료가 나왔으니까 혹시라도 이게 지켜주면 다행입니다. 지켜주면 반등을 시도하겠지만 신규를 공략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모험을 하기보다 혹시라도 많이 무너지게 되면 저는 61만 7,500원 전후 자리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이 프리미엄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예측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공략하는 주식들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어떤 전략을 같이 가져가는 게 저는 맞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자리가 그때가 140, 이것도 고점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 한번 보는 거예요. 얘네들 같은 경우가 지금 저점에서 23% 지금 떨어졌거든요. 그럼 차트를 보면 되게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뭐가 안 나왔냐면 반대매매가 안 나왔어요. 반대매매는 23%면 반대매매 안 나옵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 보통 유지금을 한 140%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LG생활건강을 공매도를 때린다거나 아니면 하방 포지션을 취했던 사람들이 가장 큰 이익을 냈던 시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뭐 LG생활과 관련되어서 뭐 제가 추세 전환 되게 되면 좋겠지만
투자하는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이 기업이 저평가 이런 게 아니라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자리를 기다리는 거죠. 그게 유리하니까 신규 공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낙폭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건 126만 5천 원 자리예요. 저 자리가 나와야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그러면 오면 하는 거고 안 오면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차트가 망가지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퍼시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간 기술 반등 시도할 수 있겠지만 반대 매매 조건을 찾는 겁니다. 이러면 18만 원 이하로 떨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낙폭주를 하고 싶으면 완전히 상대방이 항복을 하는 시점 있잖아요. 나는 죽어도 팔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신용으로 땡겨가지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항복하는 시점에 공략하는 게 맞는 겁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은. 그리고 저 조건이 안 오면 쳐내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차라리 정별된 주식을 새로 고르든지 이게 저는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 주식의 타겟은 반도체 쪽에서는 실적으로 탁탁 기준가 정해놓고 가야 되는 거고 바이오 제약 쪽에서는 낙폭주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이오 제약 가운데서 매지온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살아났던 시점이 8월 초죠. 그죠? 그 다음에 HLB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본래의 어떤 이 파이프라인보다는 그 베트남 쪽 관련된 그죠? 백신과 관련된 재료, 그죠? 뭐 디스리비엑스 인수한다는 내용, 새로운 내용이 더해지면서 급격하게 올라갔었잖아요. 그리고 NK맥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화이자, 머크하고 임상 1항에 대한 그 결과치가 서프라이즈 하면서 급격하게 올라갔잖아요. 이걸 보면서 저는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 저는 뭐가 보이냐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올라갔던 주도주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애들이 최근 들어 급격하게 하락했죠. LG화학도 한번 망가졌고 NC소프트도 한번 망가졌고 삼성 SDI도 좀 조정 흐름이 나오고 아모레퍼시픽 추세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이. 그 자금들이 저는 바이오제약, 낙폭주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바이오제약 낙폭주 가운데서 좀 똘똘한 녀석들 있잖아요. 좀 상위 종목들. 유한양이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녹십자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 반등 나오는 게 양센에 대한 기대감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바텀이 바뀌고 있는 거다. 바이오제약에 대한 낙폭주 쪽으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거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이번 구간 바이오제약 대장주인데 고점에서 지금 박스권을 유지를 해주면서 낙폭주들이 지금 하나둘씩 지금 일어서고 있거든요.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상승폭을 다시 반납을 하긴 했지만 이건 그냥 하단 밴드에서 움직이는 자리예요. 알파 요소가 있으면 다시 점프가 되는 거고 그냥 27만 원 자리와 29만 원 자리는 그냥 하단 박스에 온 겁니다. 그냥 그게 다예요. 이 사이에 뭐 회사 내용이 크게 바뀐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플로우를 좀 이해하면 전략을 세우는 데 저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주만 보지 말고 녹십자를 보면은 녹십자 홀딩스 지주사랑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본주랑 같이 가는 연동되는 흐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이오제약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이렇게 잡고서 전략 세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